안녕하십니까? 김태국 TV입니다. 오늘은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단점과 회생의 장점 채권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단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은 파산과 회생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접 느꼈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산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산이 개시되면 몰수 보존된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파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이 되고 나면 채권자 신고를 하라고 서 선고가 떨어졌는데 1월 17일까지 채권자 신고가 끝나고 나면 채권자 집회가 2월 11일 열리죠. 그 자리에서 파산을 회생으로 돌리지 못하면 파산 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자산이 현재 몰수 보존된 것과 신탁해 놓은 것이 함께 하나로 정리된 걸로 우리 채권자에게 돌아갈 건데, 그 자산 가치는 지금 현재 4,200억 원 자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산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작은 금액으로 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1,000억 원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 1,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시네요.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휴스템 코리아 법인 파산되면 채권자에게 몇 년 후에 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파산이 된다고 하면 파산이 개시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자산을 파악하고 나면 경매 처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경매건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경매가 나오는 그 가격을 다 주고 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쩌면 그 자산의 가치는 50%로 줄어든다고 봐야죠. 네, 최대 50%도 떨어질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파산되면 채권자의 지급 순위는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이것도 지급 순위가 있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파산에 선고되고 나서 그 모든 채권자들이 모든 채권에 대한 것이 신고가 끝나고 나면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지급 순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정지를 시켜놓고 그 근저당 설정이 들어간 사람들의 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들의 순서가 될 겁니다. 채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순서는 약 네 번째로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파산되면 채권자들이 바로 받을 줄 알았는데 4순위 네 번째면 참 답답하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되면 총 채권액 중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산이 되고 나면 그 파산에 대한 모든 결정에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은 보편적으로 빨라도 5년에서 10년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제가 시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채권자들 죽고 나면 영정사진 값이나 나오면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답답하군요.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다는 표현이네요.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산 개시 결정되면 채권자 특정 단체에 먼저 자금을 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파산이 선고되고 나서 파산 관제인 세우고 나면 거기에서 가져가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 단체들은 현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채권자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데서 그만큼 채권액을 찾아올 수가 있다. 가져갈 돈도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절대 어느 특정 단체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채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순위는 4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4순위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느 단체에 먼저 주고 나중 주겠습니까? 채권자 모두 채권자 신고할 때
개인 계좌번호까지 다 적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통보하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네, 명쾌한 답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파산되면 채권자들에게는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좀 안타까운 내용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 회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회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생과 파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법원에서는 회생 60% 손을 들어주고 파산 40% 손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만 있다면 회생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사업 계획과 합법적인 수익 사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판사님들은 회생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회생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회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입니다. 거의 70%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 그러면 회생 절차는 좀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는 회생 전문 회계사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고 회생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채권자의 채권액이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다른 채권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때 회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채권자들이 빨리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업 계획이고요. 둘째는 채권 금액과 채권자 숫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생하면 몰수 보존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예, 지금 회생을 하면 회생관제인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파산관제인은 자산을 처분해서 공평하게 그 자산을 분배해주는 역할이지만 회생관제인은 사업을 잘해서 수익성을 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수익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 승인이 떨어지면 몰수보존 신탁된 자산은 어떤 누구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소 고발까지도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몰수보존 자산을 회생하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하나요? 네,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요. 회생관제인을 통해서 회생을 신청한 채권단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회생하기 위해 사업계획안과 자금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불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제도네요.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회생하면 채권자가 주주가 되나요? 예, 그 절차는 회생이 되고 나면 회생계획안에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아서 회생한다고 할 때 계획안의 주식 배당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주주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큐스템 코리아가 회생되면 채권자는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회생 신청하고 나서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나면 그 모든 자산은 회생관제인에서 운영해 가면서 계속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자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가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파산은 모든 것을 멈춰놓고 모든 자산을 찾으러 다니지만 회생은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 창출하며 자산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우리의 주주가 매월 또는 정관에 의해 배당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가면서 지탱해 나가지만 파산은 모든 게 정지되어 5년에서 10년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고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생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의 회생안이 통과된다면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타 채권자에게 정관 계획에 의해 배당이 시작될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채권단 위원회에서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우리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된다는 건데
약 2개월에서 6개월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엄청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시간도 단축되지만 이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 사업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산이 선고되고 난 다음 회생을 하는 사례가 없었고, 채권자가 파산을 시키고 채권자가 회생을 시키는 이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회생이 꼭 되어야겠다는 느낌도 들고, 꼭 되어야 우리 채권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정보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채권자가 하나 되어 빨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